안녕하세요. 김지춘입니다. 지금 모금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모금에서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기부자 관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르게 하나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제안서를 하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제안 어느 대상이 딱 정해졌다. 대상이 정해졌을 때 제안서를 쓴다고 했을 때 뭐부터 고민하세요? 어떤 걸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그런다고 하는 데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뭘 먼저 고민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할까부터 고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이 책의 뒷부분에 실제 나와 있는데 칼라 제안서가 없고 그 다음에 글로 읽을 때는 좀 다른 뉘앙스로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은 사실은 광주에 있는 한 작은 봉사단체, 복지단체 실무자가 사실은 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나중에 저한테 좀 제안서를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써주는 것은 처음에는 좀 안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쓰게 된 거죠. 쓰게 됐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나서는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안 하려고 했냐면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왜 안 되냐면 광주에 있는 작은 소규모 복지단체가 전국 단위 대규모 전국구 건설회사한테 한 2억 원 정도의 이 내용을 받아내는 건데 놀랍게도 건설회사한테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 사업하려고 하는 밥차, 빨래차, 이동형 밥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형 빨래차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하잖아요. 이걸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가서 내면 되지 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국구 단위 나중에 보니까 거의 2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국구 단위 건설회사가 왜 지역에 있는 작은 단체를 도울 것이며, 두 번째는 건설회사인데 밥차 빨래차, 건설이라는 업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관계성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가지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거절하다가 어쨌든 간에 친구는 이제 그걸 써야 되니까 제가 맡아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한 게 제가 기부자 관점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거기가 계열사가 8군데던데 8개 홈페이지를 다 검색하고 또 이미 사전에 관계가 있었던 단체니까 건설회사하고 그 단체하고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커니즘이 서울에 있는 큰 건설회사가 되면서 옛날에는 그냥 찾아가서 이렇게 좀 달라고 하면 주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풀면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홈페이지 뒤적이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있었던 관계를 통해서 또 문의할 건 문의하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 제안서 하나를 쓰기 위해서 제가 논문만 10몇 편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복지 관련된 통계만 한 몇십 개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안서에 쓸만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거의 한 400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 우리나라 그래도 제안 최고 전문가라고 알려진 사람이 크다면 그거지만 작다면 또 작을 수 있는 2억짜리 제안서 하나 쓰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느냐고
그러던데 그 사자 이야기 아시죠? 사자는 아주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제 좀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냥 빠르게 준비하는 것은 실제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오늘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제안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냐고. 그럼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왜 저한테 묻냐고. 아니 전거니까 묻는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기부자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최고의 제안서는 기부자가 쓴 제안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기부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저항을 갖고 있고 이 내용을 충분히 가장 잘 아는 건 본인이겠죠. 기부자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주면서 본인들이 저항, 즉 기부 안 할 이러니까 좀 기부하기 싫다라는 내용은 또 커버친다고 하죠. 이렇게 좀 저항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좀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서를 쓸 때 어떤 이야기가 담겨야 되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문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제안 콘셉트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질문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 기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들한테 기부금을 줄까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번부터 5번까지가 제안 컨셉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한 숙달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제안 컨셉트 안에는 우리를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그 내용도 있을 뿐더러 근데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비영리 3단 논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들은 좋은 일하고 있다. 너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줘봐라. 이게 비영리 3단 논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사실은 그 기부자하고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내용을 그냥 충실하게 잘 설명하는 것. 이게 모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좀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기부자는 당신이 뭐라고 하면 기부금을 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처음에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제가 제 친구 제안서를 써줄 때 그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우선 보시면 이게 제가 이렇게 제안서를 쓰기 전에 다양한 조사와 그 다음에 아까 그렇게 많이 한 400개까지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400개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나온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런 거죠. 제안 컨셉트라는 건 모금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응을 보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이건 우리가 원했던 내용입니다. 라고 반응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건 이제 좀 숙달도 필요하고 이제 대상자, 잠재 기부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험상에서 또 아는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건설회사 하니까 아파트 짓는 데니까 아파트 판매를 잘 하려면 사회공헌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임의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설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부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중시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근거입니다. 실제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아파트 판매하고 사회공헌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따져봤더니 웬걸요? 별로 관계 없더라고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공헌 많이 해봤자 별로 그게 아파트 많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아이디어는 냈지만 쓰지는 않았죠.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좀 반응이 올까?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사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아이템이 사회복지 아이템이 밥차 빨래차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 썼어요. 만약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건설사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그 통계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신 우리들의 그 이동형 차니까 이동형 트럭이 있으니까 당신들 홍보를 잘 해줄 거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걸 차량 랩핑 광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에다가 차량 랩핑하는 회사에다가 전부 다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단가를 조사해봤습니다.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안 콘셉트를. 당신들 어차피 아파트 광고한다. 그 돈을 우리 기부를 해주면 밥차 빨래차를 살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저소득층들한테 밥과 빨래를 해줄 수 있다. 다만 그 표현에는 또 당신들의 어떤 홍보도 들어갈 수 있다. 일거양득 아니냐. 같은 1억 원을 쓰고 같은 2억 원을 쓰더라도 홍보도 되면서 사용운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딱 비교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광고 단가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단순 비교하면 도리어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셉은 좀 살리자 해서 제 제안서에는 홍보 효과에 도움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처럼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반응이 올 것 같다라고 하고 쓰고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찾으면 그걸 쓰고 아니면 안 쓰고 이 작업을 무수히 하는 거죠. 제가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 컨셉트를 먼저 구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3가지 썼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홍보였고요. 두 번째는 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은 1번 지역성, 2번 어찌 보면 기초복지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밥차 빨래차는. 이걸 건설회사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직하면 기발한 제가 컨셉트도 하나 잡았어요. 당신들이 건설회사니까 우리는 밥차 빨래차니까 이걸 의식주 해가지고 그 빨래는 식은 밥, 주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주.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이미 주는 책임지고 있는 회사니 의식 관련된 밥차 빨래차를 사주면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뭐 치기 어리지만 그런 식의 컨셉도 한번 구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폐기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쓴 컨셉트는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 이 사회공헌 활동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건설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이 사회공헌이 대부분 연탄 나르고 김장해주고 저소득층들한테 장학금 주고 이런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복지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기가 막힌 사회공헌을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논리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당신들이 어차피 아파트 짓는 거니까 대중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려운 뭐 요새 유행하고 있는 뭐 기가 막힌 해외 어떤 사회공헌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딱 들으면 박수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제안서 안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냐면 그게 결국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해라. 그게 배고픈 사람 밥 먹이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애들 공부시키고 이런 것들이 박수 받는다. 대중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걸 해라.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좀 살렸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건설회사다 보니까 관공서하고 상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관공서하고 상대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일반 회사들은 관청할 때 관자예요. 대관 업무팀이 별도로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컨셉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딱 좋은 사업이 밥이다. 밥차 빨래차는 소위 이렇게 가시적이잖아요. 이렇게 딱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래서 썼던 조사에서 찾았던 내용들이 정치인들은 전부 다 밥퍼주는 봉사 가가지고 밥퍼주는 사진만 나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기발한 사회공헌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림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컨셉
콘셉트가 뭐였냐면 당신들은 어차피 대관 업무를 많이 해야 되니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밥차, 빨래차 같은 걸 해야 된다가 제 내용이었어요. 이게 컨셉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컨셉으로 쓴 게 지금부터 보시는 그 제안서입니다. 형식은 이거였어요. 원래부터 그 건설회사가 원래 밥차 하나를 사준 적이 있답니다. 15년 전에. 그래가지고 잘 운영해 왔는데 이제 그걸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밥차는 사실은 이제 운영비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주지는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자기들을 설득시켜야만 주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그 제안 내용을 보면 첫 페이지 이렇게 보면 쭉 처음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동안에 도와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지만 또 인연을 들먹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뭐 좀 얻어내려고 온 게 아니고 당신들이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했고 우리들도 15년이나 됐으니까 그동안에 우리를 보살펴 준 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근데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사회공헌 내용은 우리가 더 잘하니까 당신 계열사 8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건설회사 2군데, 이 2군데에 대한 사회공헌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 방향성과 활동 평가 컨설팅 보고라는 내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첫 페이지를 보시면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지역에 있는 것은 아파트가 지역 개념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지역의 밀착형 사업을 하셔야 되고 사용을 하더라도 두 번째는 당신들이 대관 업무도 많이 하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기초복지에 좀 집중해라.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내용이 잘해온 거다. 그래서 더 잘하려면 바깥 빨래 자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사회공헌 컨설팅을 하면서 당신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며 더 잘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논리적 흐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요 첫 페이지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 내용입니다. 사실은 실제 이걸 발표를 이제 제안을 하러 갔을 때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쓰라고 하면 전부 다 밥차 사업에 대해서 구구절절 빨래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이런 구구절절 사업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에는 사업 이야기 어떤 밥차 빨래차 뭐가 있다 이 정도지 사업에 대한 이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건설회사에서 그걸 발표할 때 요 첫 페이지 첫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페이지 안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사업을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게 전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부자 관점에서 이렇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면 기부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내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올까를 고민해내면 우리 이야기만 줄창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훨씬 더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밥차 빨래차 이야기예요. 밥차 빨래차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단체를 소개하죠. 우리 단체를 소개할 때도 그거 좀 달라요.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 담당자라면 기업 담당자라고 쳤을 때 제가 우리 단체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3가지 내지 5가지를 하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 단체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어느 단체 소개서가 그 제안서에 있잖아요. 막 20페이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거기에서 한 3페이지가요. 연역이 나오더라고요. 연역 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 쭉 써놨는데 깨알같이 써놨어요. 한
3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한 100가지가 넘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쓰신 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업한테 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 담당자가 이거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안 읽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관심도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왜 쓰셨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벌지도 않을 내용을 막 써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저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100가지 내용 중에요. 저쪽 사회공헌 담당자가 이 내용을 딱 봤을 100가지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이런 거 하셨었어요? 우리 이거 관심 있는데? 또는 우리를 신뢰롭게 바라보거나 우리한테 박수 쳐줄 것 같은 그런 거 같은 거 5개만 뽑아보세요. 그랬더니 실제 뽑았어요. 그 5개를 그냥 한 줄로 쓰지 말고 그 관련된 사진도 좀 넣고 그 다음에 그 성과도 좀 넣고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5개를 2장에 걸쳐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2개를 놔두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라면 어떤 내용을 읽을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죠. 이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단체를 소개하는 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뽑아냈고 그 내용을 쓴 겁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가 이제 기부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돈을 얼마 달라 뭐 1억 이렇게 해갖고 2억이었는데 놀랍게도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여기 보시면 그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부 지원 사업에는 자부담이 있는 것은 뻔히 아실 거지만 이런 기부금을 받을 때 자부담 인건 이 차량 운영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거기에는 한 얼마 정도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는 돈에서는 이걸로는 안 쓴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친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쪽 기업이 소위 말하는 운영비, 인건비에 쓰는 돈을 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제가 친 겁니다. 그 내용이 미리 나올 줄 알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물어보니까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적었지만 뭐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딱 써놓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항 요소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웠고 논리를 준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했고 실제 뭐 성공했습니다. 2억 원을 받아내가지고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광주 내려갔더니 저한테 여전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돌이켜보면 다시 정리해봅시다. 제안 콘셉트입니다. 제안 콘셉트는 뭐냐면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해야 될 이유고요. 모금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부자가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몇 가지 방식 또는 메시지 같은 거예요. 스마트폰 살 땐 뚜! 이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 검색 속도가 굉장히 와이파이 잘 떠요? 동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파이 잘 떠요? 대용량 이메일도 한 번에 와이파이 잘 떠요? 와이파이 잘 뜨는 스마트폰 찾으시는구나. 스마트폰 살 땐 와이파이 올레! 백지에다가 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단체 소개를 쓰고 사업 소개를 쓰지 말고 정말 잠깐 동안 그런 거 멈추시고 침묵을 한번 지켜보세요. 침묵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반응을 할까?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까? 두 번째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까? 세 번째 이건 어떨까?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해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모금의 기술이 아니고 침묵을 가르친다고요. 침묵해 보세요. 그냥 누구 제안자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소개할까 막 써내려가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될까? 라고 곰곰이 고민해 보는 것. 그게 제가 가르치는 침묵입니다. 제안 콘셉트는 그런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뭐 이 책에 좀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111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숙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셉트, 기부해야 될 이유, 이게 가장 제안서에는 중요합니다. 그걸 좀 정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